한당 어디 이제 우리 뭐 시험 대비 교재로 복습해야죠. 한 달 남았으니까 복습 들어가야지 이제.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그 기출 테스트 볼 거고요. 오늘까지 하면은 2층에서 오늘 볼 1일 20제가 그거거든요. 속도가 속도까지 했으니까 우리가 1일 20제로 그 미분 파트를 한번 쫙 이제 한 거야, 그치? 그때부터 우리 시험 봤으니까. 그리고 적분은 이제 본수업 시간에 했고, 그래서 전체 범위를 그래도 우리가 한 번씩 복습을 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기출을 보면서 다시 이제 극대국서부터 앞에서부터 진도를 다시 나갈게요. 재채기가 계속 날 것 같은데. 진짜 추워지면 아주. 자, 우리 그 넓이 파트에서 배웠던 것들 복습 좀 한번 해볼게요. 내가 너무 공식만 강조했더니 기본적인 넓이 개념 자체가 잘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자, 이렇게 생긴 그림에서 요 영역의 넓이를 S라고 하면, 민영아, S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맞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요렇게 생겼을 경우에 얘를 y는 gx라고 하고, 자,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s라고 하면, 자, 이때 s는 뭐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 마이너스를 앞에 하나 붙여주고 a부터 b까지, 그죠? 그 다음에 gx, dx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럼 만약에 이렇게 돼가지고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얘가 y는 hx야. 그러면 여기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여기 넓이를 s2라고 할게요. 그러면 내가 s1 더하기 s2를 구하고 싶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야.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나? A부터 C. fx dx 이렇게 하면은 s1 더하기 s2의 넓이가 나올까 안 나올까? 이렇게 하면은 뭐가 문제냐면 s1 부분은 제대로 나오죠. 근데 s2 부분이 무슨 부호를 붙인 상태로 들어가 있을까? 마이너스를 붙인 상태로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버리면 이건 S1 더하기 S2의 개념이 아니야. 그러면 내가 이거를 S1 더하기 S2의 개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적분 구간을 쪼개든가 아니면 여기다가 뭘 붙이는 것도 방법일까? 그죠? 요렇게 절대값을 붙여주는 것도 방법이지, 그치? 맞죠? 그리고 실제 계산을 할 때는 A부터 B는 그냥 계산하고 fx dx 그냥 계산하고 B부터 C는 어떻게 해줘야 돼? 그렇죠.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계산하고 이렇게 해줘야지 제대로 S1 더하기 S2의 넓이 구할 수 있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요게 fx고 요렇게 생긴 게 y는 gx야. 그리고 여기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근데 요 지점에 교점의 x좌표가 a고 요쪽 교점의 x좌표가 a고 요쪽 교점의 x좌표가 b예요. 그럼 이때 S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 다 같은 개념이야, 민영아. 얘가 X축보다 위에 있었죠? 그 플러스 볼을 가졌지. 얘는 X축보다 아래에 있어서 마이너스 볼을 가졌지. 그 얘기는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얘는 위에 거에서 이거 X축은 사실 우리가 상수함수로 말하면 Y가 0이잖아. fx 빼기 0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부호 플러스를 가졌던 거고, 얘는 거꾸로 0에서 fx를 뺐기 때문에 마이너스 볼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넓이 구할 때 항상 기본적으로 어서 와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어떻게 하면
뺀 것을 A부터 B까지 적분하는 게 넓이의 기본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 영역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이 영역에서 지금 위에 있는 애가 누구예요? fx가 위에 있죠, 그죠?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 애가 gx죠? 그럼 인테그랄 뭐라고 써야 돼? A부터 B까지 fx 빼기 gx, fx 빼기 gx, dx 요렇게 해줘야 이게 이 s를 구하는 식이다. 그치? 요 위에 거에서 아래 것을 빼서 적분한다. 이게 이제 넓이를 계산하는 제일 기본이 되는 거고, 이거를 이제 밑바탕에 깔고 그 다음에 실제 계산을 할 때는 뭐를 열심히 활용해줘야 돼? 그 공식들, 그치? 공식들. 정적분을 가지고 당연히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 우리가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공식들을 배웠잖아요. 그 공식들이 대표적으로 자, 요렇게 생긴 거,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거, 그 다음에 또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세 가지 경우에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을 배웠죠.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했을 때, 최고창의 개수를 A라고 했을 때, 자, 요때 이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하경아 뭐였죠? 6분의 절대값 A 세제곱이었지, 그치? 세 번째 케이스를 계산할 때는 요 놈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있을 거고 요 놈도 최고차항의 개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자, 요 공식과 동일한데 맨 앞에 절대값 안에 있는 부분만 뭘로 바꿔 써줘라? A 마이너스 A 프라임의 절대값으로 바꿔 써줘라. 그치? 요렇게 써주면 사실 뭐 같은 공식이라 볼 수 있죠. 이 공식을 가지고 2차 함수와 x축 또는 1차 함수 또는 2차와 2차 사이의 넓이를 빠르게 구할 수 있고, 또 이거랑 비슷하게 또 3차에서도 요렇게 3차 함수가 있을 때 x축하고 이렇게 접하거나, 아니면 3차 함수에 접하는 직선이 하나 있거나, 또는 3차 함수에 접하는 2차 함수가 있거나, 요렇게 접하는 영역이 생겼을 때, 접하는 교점이 생겼을 때 요때 넓이를 구하는 공식으로 한 가지 더 배운 게 제헌아 뭐였지?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그치? 뭐 이거 말고도 뭐 넓이를 구하는데 막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공식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공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활용도를 감안해 가지고 외워야 되거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외워가지고 써먹을 만한 활용도는 요거 정도? 그 밖에 거는 좀 너무 좀 오바했다. 공식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그거 외우는 게 더 헷갈리는 그런 것들이라서 여기까지만 소개를 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3차 함수가 있는데 만약에 3차 함수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같아. 요 거리가 같으면, 그러면 서준아 그래서 와 여기 넓이하고 여기 넓이가 무조건 어떻다 그랬죠? 똑같다 그랬지, 그치? 똑같다 그랬지? 그러면 만약에 얘를 y는 fx라고 했을 때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하면 내가 a부터 b까지 fx, dx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여기 넓이 더하기 여기 넓이를 물어본 게 아니고 그냥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때려버리면 그 결과가 얼마가 될까요? 라고 물어본 거야. 예를 들어 여기 빨간색 칠한 부분의 넓이가 뭐 얘 넓이가 예를 들어 뭐 3이야. 그럼 얘도 넓이가 3일 거 아니야. 근데 내가 A부터 B까지 절대값 안 씌우고 그냥 fx 적분했죠. 그러면 이 적분 안에서는 얘는 플러스 3으로 나오겠고 얘는 뭘로 나올까요? 이 적분 안에서는 마이너스 3으로 나올 거야. 그러면 이 정적분의 결과는 뭐가 돼요? 0인 거지. 0. 그치? 넓이가 똑같은데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그냥 정적분하면 0 되는 거예요. 그치? 이 두 부분의 넓이가 같다라는 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얘가 x축하고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이렇게 돼 있고 1차 함수 이렇게 지나가. 근데 만약에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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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간격이 똑같아. 요 간격이 똑같아. 요 간격이 똑같으면 이때도 요 영역과 요 영역은 소야 넓이가 어떻다? 같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왜냐면 이것도 결국 교점 찾는 식으로 넘겨서 계산하면은 그냥 3차 함수랑 x축 사이의 관계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또 이럴 수도 있죠.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2차 함수가 하나 걸쳐 있어. 2차 함수가 이렇게 걸쳐 있어. 이렇게 걸쳐 있는데 만약에 여기 교점과 여기 교점이 아까 옆에서처럼 여기랑이 이게 또 간격이 똑같아. 이 간격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3차와 2차 사이에서도 만약 이 교점들의 간격이 똑같다면 여기 넓이와 여기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도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간격이 같으면 서로 넓이가 같아요라는 조건을 얘 말고 얘랑 저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오늘은 228쪽에 역함수 부분을 할 차례인데 일단 역함수. 경진아, 역함수가 뭐죠? y랑 x랑 자리를 바꾼 걸 역함수라 그러죠? y와 x를 이렇게 바꿔치기 한 게 역함수인데, 이 y와 x를 바꿔치기 하게 되면 그래프의 모양이 한영아 어떻게 되죠? 맞아. 그냥 아무거나 하나 그려보면 만약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었어. 얘를 y는 fx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의 역함수를 우리가 f 인버스 x 이렇게 썼었죠, 그쵸? 그럼 역함수는 뭐가 되냐면 요 fx의 그래프를 자 이렇게 생기는 y는 x라는 요 0,0을 지나가고 45도 각도로 올라가는 직선 요 놈에 대해서 요 fx를 이렇게 대칭시킨 뒤집어 놓은 것이 역함수의 그래프였다. 그래서 역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렇게. 요게 fx의 역함수. 대부분의 문제에서는요. 대부분이 아니라 뭐 거의 모든 문제라고 생각해도 돼. 이거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이 gx를 나타내는 식을 직접 찾아야 되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넓이 문제에서. 다 그냥 요놈의 그래프를 활용해서 요놈의 그래프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켜서 gx를 그리는 거야.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넓이를 찾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자, 일단 요 3차 함수가 궁금한데 우리는 이 fx가 얘가 x축하고 만나는 건 궁금하지가 않아. 뭐가 궁금하냐면 이 fx가 y는 x랑 어떻게 만나는지가 궁금한 거야. 이렇게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y는 x가 있겠죠? 자, 이 y는 x가 있을 때 이 fx라는 애가 도대체 이 초록색 y는 x랑 어디서 만나는지를 알고 그려야 그걸 뒤집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 얘와 y는 x의 교점을 찾아서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 그러면은 유나야, 교점 찾는 식으로 시작해야 되겠네. 그지? 얘와 얘의 교점 찾는 식은 뭐죠? 그죠? 요거 그대로 써주고 요게 누구랑 같다? x랑 같다. 이렇게 하면 교점 찾는 식이지. 그치? 그럼 넘겨서 x로 묶으면은 x괄호 x-1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요 fx라는 함수와 y는 x라는 직선이 몇 번 맞는 거야? 2번 만났지. 2번 만났는데 0에서 한 번 만났고 1에서 한 번 만났는데 0에서는 그냥 뚫고 지나갔고요. 1에서는 어떻게 됐다? 튕긴 거예요. 그죠? 튕긴 거야. 제곱이니까. 그러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여기 1이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자, 0에서는 통과해야 되고 1에서는 튕겨야 돼. 근데 최고차항의 수 양수니까 오른쪽 위에서 출발하겠죠? 그래서 위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1에서 튕겨야 되니까 요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튕겨서 여기서 이렇게 뚫고 지나간 요런 그래프입니다. 이게 가끔 가다 보면 그래프 그려보라고 했을 때 여기서 튕겨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그리는 친구들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리게 되면 뭐가 문제일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빨간색처럼 fx를 그리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거든.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 아, 그렇지, 맞아요. 우리 역함수 배울 때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fx가 반드시 1대1 대응 함수였어야 됐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함수는 역함수가 있다 없다? 없어.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감소해야 그래야 역함수를 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빨강처럼 그리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되잖아. 그렇게 되면은 1대1 대응 함수가 아니야. 그럼 이 빨강 함수는 역함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자, 튕기긴 튕기는데 얘가 완전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짝 접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느낌으로 그려줘야 제대로 된 그래프입니다. 그럼 얘가 fx면 이제 얘의 역함수는 방금 그린 요 파란 그래프를 요 초록색 직선에 대해서 뒤집어. 수호 그릴 수 있겠니? 그대로 이렇게 뒤집으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쵸? 요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한번 이렇게 접해가지고 저렇게 가겠지, 그치? 대략 그려보면은 요게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접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느낌, 요런 느낌으로 요게 역함수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디 넓이를 구하고 싶냐면 그 fx와 gx로 둘러싸인 도형이니까 여기 넓이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 넓이. 요 넓이. 자, 근데 요 넓이를 구할 때 민정아, 우리는 이 빨간색 식을 찾을 거 아니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요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는 자, 반으로 똑 잘라가지고 이 윗부분의 넓이 구해서 거기다 2배 하면 되겠죠. 근데 이 윗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한번 불러볼까요? 요 위에 부분, 요 윗부분의 넓이만 구하고 싶어.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일단 정적분식을 한번 불러줘. 0부터 1까지. 그쵸. 원래는 2x였는데 거기에서 지금 요 아래에 있는 얘를 뺄 거니까 빼기 x가 이렇게 붙으면서 얘를 이렇게 dx 해주면 요게 이제 파란 부분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해오나 몇 배? 2배.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답이 되는 거지.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 자, 이걸로 물론 구할 수 있죠. 구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 뭐냐면 3차 함수가 있고 거기에 1차 함수가 접했잖아. 그지? 그러면 이 상황도 요 파란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이 상황도 형진아 뭐가 가능해? 공식이 가능한 상황이야. 그치? 3차랑 1차가 접해 있으니까. 그래서 정적분으로 표현할 수는 있어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이걸로 계산하지는 말고 공식으로 계산하는 게 똑똑하다. 자, 12분의 한 다음에 1이죠. 최고차항의 개수 1이고요. 그 다음에 교점이 0과 1이니까 1-0의 4제곱이죠 지금. 맞지? 그럼 요렇게만 해주면 요게 그냥 요 초록 파란 부분의 넓이야. 그럼 이 문제의 답은 여기다가 몇 배? 2배 할 거니까 곱하기 2 하면 돼. 그지? 그러면 그냥 2 곱하기 12분의 1인 거니까 6분의 1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요게 요 빨간 부분을 지금 구한 겁니다. 빗금친 부분을 한 번에 구한 거 이렇게. 근데 여기서 공식을 쓴다는 생각을 못 하면 이제 이걸 이제 직접 하는 거지. 그러면 아무래도 막 분수들이 나오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공식을 쓸 수 있는 부분은 빨리빨리 공식으로 처리해 주는 게 방법이다.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2번도 보겠습니다. 2번은 그래프를 더 잘 그려야 돼. 자, 2번 문제 보면요.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녀석의 그래프는요. 일단 이 녀석 그래프의 자체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 녀석 그래프 자체를. 왜냐면 이번에는 fx 따로 적분구간을 갖고 있고 그 역함수가 따로 적분구간을 갖고 있잖아. 이럴 때는 자, 얘 자체를 한번 그려볼게. 얘를 그리기 위해서는 프라임을 먼저 구해보면 이렇게 생겼죠. 이거는 2차 함수인데 이렇게 돼가지고 y축이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가 2고 계속 부호가 플러스인 2차 함수죠. 재현아, 그러면 f'이 이렇게 생겼으면 fx는 어떻게 가? 계속 증가만 하겠지. 그지? 계속 증가만 하고 자, 0인 지점에서 x값이 0인 지점에서 그나마 증가량이 순간 변화율이 제일 작지만 그래도 증가 중이죠. 그래서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여기서 여기가 얘가 지금 y절편 1이니까 1 딱 찍어 놓고요. 계속 증가하는데 이렇게 와서 여기서도 계속 증가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요게 fx야. 그러면 gx는 어떤 느낌이냐면 gx는 여기가 1이니까 여기 1 딱 찍어 놓고요. 자, 얘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킬 거다. 얘를 이렇게 생긴 애에 대해서 자, 요 파란 그래프를 초록색에 대해서 대칭시켰어. 유나 그릴 수 있겠어? 여기 지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겠죠? 그죠? 얘를 그대로 대칭시켜서 요렇게 와서 여기서 요렇게 가는 그래프. 요런 느낌으로, 그지? 요게 gx.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fx를 0부터 1까지 적분하기를 원합니다. 0부터 1까지. 그러니까 파란 애를 0부터 1까지 적분하기를 원해. 그러면 여기가 지금 1이니까 여기서 그대로 또로로로로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자, 적분을 요 사이의 넓이를 지금 구하는 거죠. 여기 요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 여기의 넓이를 구하는 거, 요게 지금 요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구해보면 요 지점의 좌표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 형진아, 요거 얼마일까? 요거 fx에다 1 집어넣으면 4 나오죠. 그지? 자, 봐봐. 여기가 4가 나왔다는 것이 이 뒤에 있는 요 gx의 적분과 연관이 있습니다. 보세요. gx를 1부터 4까지 적분했죠. 1부터 4면은 여기서부터 4까지니까 한 여기쯤에 있을 텐데, 여기쯤에 있을 텐데, 요 지점이 바로 대칭시키면 여기하고 이렇게 대칭되는 지점이죠. 그럼 내가 여기서 띠리리리리리리 올려가지고 여기까지 딱 하면 얘가 여기랑 높이가 딱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게 1,4를 지나니까 그 역함수는 4,1을 지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자, 1부터 4까지 gx를 적분하세요라고 하는 건 그림으로 따지면 여기 넓이를 구하세요라는 거예요. 그죠? 그 느낌이 오니? 우리가 저 파랑이랑 빨강을 따로 구할 게 아니잖아. 합할 거잖아. 그치? 합할 거라면 적분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그죠? 혜원아, 어떻게 버리면 돼? 얘를 갖다가 저 빨간 애를 갖다가 여기다가 딱 끼워 넣으면 딱 맞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뭐의 넓이를 구하면 되냐면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 그죠? 넓이 얼마야? 4가 되겠죠? 답은 4. 이렇게 그래프를 가지고 푸는 거예요. 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 문제다. 그래프만 잘 그린다면.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225번 위에 거 하나 한번 풀어볼게요. 포인트는 아무튼 역함수니까 요거 1번 푼 거랑 비슷하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1번 해보자. 자, 동미야, 답 나왔니? 이거 처음 출발할 때 얘하고 y는 x하고의 교점을 먼저 찾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같다라고 놓는 게 교점 찾는 방식이잖아. x 넘어가면 그냥 이렇게 지워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x 제곱으로 묶으면 2x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교점이 얼마랑 얼마야? 그쵸? 근데 0에서 지금 0에서 중근인 거죠. 0이 중근이라는 얘기는 0에서 튕긴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야. 지금 요게 y는 x고 얘가 fx일 때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 지점에서는 통과했고 0 지점에서는 튕기면서 끝에는 올라가야 되지. 맞죠? 이 그래프가 일단 나와줘야 그러면 역함수는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넓이를 구하고 싶은 구간은 이만큼인데, 이만큼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이만큼의 넓이는 어차피 요 파란 구간의 2배일 테니까 요 파란 영역의 넓이 구해서 곱하기 2 할 거란 말이지. 근데 이 파란 영역의 넓이는 3차 함수와 1차 함수가 접한 상황의 중간의 넓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뭘로 구하는 게 가능해? 12분의 1로 시작하는 공식으로 구하는 게 가능해. 그래서 12분의 절대값 a인데 지금 a가 2죠. 그죠? 그래서 여기 2가 들어가야 되겠고,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인데 0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 요거의 몇 제곱이었죠? 4제곱이었죠. 자, 그러면은 6분의 1 해주고 요게 16분의 1인가?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거랑 똑같은 게 하나 더 있다 그랬잖아. 최종적으로 여기다 곱하기 2도 할 거죠. 여기다 곱하기 2도 할 거니까, 자, 요거는 96분의 1이지만 요 빨간 영역의 넓이는 거기다가 다시 2배를 하니까 48분의 1 이렇게 구해주는 거다. 그치? 맞죠? 공식을 활용해서 풀면 되는 거. 그러니까 사실 정적분에서 가장 비중 있는 데가 지금 우리가 한 넓이에요. 넓이를 얼마나 잘 구할 수 있느냐가 정적분을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거의 절반 이상 차지하는 거야.
넓이 파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넓이 파트였고요. 이제 넘어가서 속도와 거리 이 부분만 해보고, 이거 얼마 안 되거든요, 분량이. 이것만 하고 우리 개념 원리를 마무리를 합시다. 자, 속도와 거리 배울 때 우리가 요거랑 거의 비슷한 단원이 어디에도 있었다? 미분에도 있었죠. 미분 단원에서는 뭐뭐뭐가 등장했었냐면 위치를 나타내는 식을 xt라고 했을 때 속도를 나타내는 식이 뭐였죠? vt였는데 이게 얘를 미분하는 거였지, 그치? 얘를 t에 대해 미분하면 d dt t에 대해 미분하면 속도식이 됐었고, 다시 속도식을 다시 한번 t에 대해 미분하면 뭐가 됐다? 가속도식이 됐었죠. 그치? 요게 이제 미분 단원에 있었던 위치, 속도, 가속도 그 단원의 내용이었죠. 이게 핵심 내용이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적분으로 내려와서도 비슷해요. 비슷한데 약간의 개념 차이가 있어요. 약간의 계산할 때. 자, 일단 여기서 주로 물어보는 것들은 속도식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주로 물어봅니다. 속도식이 주어져 있고 시각 A에서 점 P의 위치가 x0일 때,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시각 A에서 요때가 출발하는 시각이라고 보면 돼요. 출발하는 시각이라고 보면 되고, 그때의 위치인 x0, x0는 그럼 뭐야? 이거는 출발점이라고 보면 돼요. 출발점. 그때 시각 T가 되는 순간에 이 점 P의 위치를 구하고 싶어. 그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 자, 위치는 일단 출발점이 어디냐? 거기서 시작해야 되니까 출발점의 위치에다가 뒤에 뭘 써줄 거냐면, 뒤에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위치의 변화량에 해당되는 식이 들어갈 거예요. 위치의 변화량. 그렇잖아. 상식적으로 어떤 물체가 뭐 3초가 됐을 때 위치가 어디야? 이걸 보고 싶으면 0초일 때 위치에다가 3초 동안 얘가 이동한 그 위치가 얼만큼 변했는지를 더해주면 그게 3초에서의 위치가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여기에 위치의 변화량에 해당되는 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이제 정적분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쨌든 위치잖아, 위치. 위치라고 하는 건 뭘 적분하면 나오는 개념일까? 속도를 적분하면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적분을 하는 겁니다. 속도를 적분을 해주는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출발한 시각에서부터 현재 시각까지 그 시간 동안의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A부터 T까지 여기에다 위치의 변화량을 이렇게 합쳐주면은 그게 바로 T초일 때 시각 T에서의 물체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봐봐, 이게 지금 이렇게 식으로 봐서 조금 더 헷갈리는데 오히려 이게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어. 밑에 예로 나와 있는 문제를 보면요, 원점을 출발했다 그랬죠? 원점을 출발했어. 그러면 출발점 자체가 얼마였던 거야? 제로였던 거야, 그치? 0에서 출발했던 거야. 그리고 그 점에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요겁니다 그랬죠? 그럼 이 물체가 1초가 됐을 때 위치가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면 출발점에다가 출발점 0이죠? 그리고 출발 땅 해가지고 나는 1초 동안 움직인 변화량을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출발 땅 0초부터 1초 0초부터 1초 사이의 변화량이니까 0부터 1까지 속도식을 그대로 적분한 거, 요거 그냥 더해주면 이게 1초에서 위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5초에서의 위치 그러면 출발점은 계속 0이잖아. 그럼 5초에서의 위치 그러면 출발점 더하기 0부터 5초까지 VT DT 이렇게 해주면 이게 5초에서 위치가 되는 거고, 위치를 나타내는 순간은 출발점 플러스 그 시간 동안 위치의 변화량, 이렇게 계산하시면 위치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A부터 B까지 위치의 변화량. 아주 단순해요. 방금도 여기 위치의 변화량이었잖아. 근데 이번에는 시각이 A부터 B까지야. 그러니까 정적분을 하는데 A부터 B까지 그냥 VT, DT 해버리면 이게 A부터 B까지 위치의 변화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랑 여러분들이 혼동되는 게 뭐냐면, 자, 3번에서는 뭐냐면 움직인 거리 이렇게 말했죠. 이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돼.
위치의 변화량이랑 움직인 거리. 형진아, 얘네 둘은 같을까 다를까? 같으면 왜 따로 나오겠어? 다르니까 따로 나오겠지. 그치? 뭐가 다를까? 근데 언뜻 생각하면 비슷할 것 같거든요? 아니, 위치가 얼만큼 변했느냐? 그게 움직인 거리 아닌가? 뒤로 갈 수도 있고 앞으로 갈 수도 있다. 그쵸? 그 차이도 있고요. 또는 자, 예를 들어 어떤 물체가 수직선에서 자, 여기 0점에서 출발해가지고 오른쪽으로 3만큼을 갔다가 오른쪽으로 3만큼을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5만큼을 왔다고 한번 해봅시다. 5만큼을 왔어. 그럼 얘는 최종적으로 어느 위치에 왔나요? 여기가 3이었고 이렇게 돼서 여기 마이너스 2에 왔죠. 그쵸? 자, 만약에 이 물체가 요만큼 갔다가 요만큼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 요거 가는 거는 뭐 1초가 걸렸고 요거 가는 거는 2초가 걸렸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물체는 총 몇 초 동안 이동을 한 거죠? 총 3초 동안 움직인 거죠. 그치? 자, 그럼 봐봐. 여기서 내가 만약에 0부터 3까지 VT, DT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무슨 개념이야? 그냥 처음이랑 끝만 보는 거야. 처음에 0에서 여기서 출발했죠. 제로에서 출발했어. 그 다음에 3초가 지난 뒤에 얘는 여기에 도착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처음 0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2에 도착했으니까 이 물체의 위치의 변화량은 뭐예요? 마이너스 2야. 0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2에서 끝났으니까 위치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2야. 근데 이 그림만 봐도 이 물체의 이동 거리는 마이너스 2가 아니죠. 이동 거리는 총 얼마일까? 8만큼 움직이잖아. 8만큼. 오른쪽으로 플러스 3 갔다가 왼쪽으로 5만큼 다시 온 거니까 총 이동 거리는 8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위치 변화량과 움직인 거리의 차이인데 이거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써 있는 게 위치의 변화량이고 이거는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2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똑같이 0부터 3까지 적분을 하는데 VT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버린다. 요러면 이게 바로 뭘 나타낼까? 이게 바로 거리를 나타내는 식이 돼요. 절대값을 씌우는 순간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념 없어지잖아. 그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3만큼 갔고 왼쪽으로 5만큼 갔을 때 순수하게 움직인 거리 3과 5가 합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라고 할 수 있고요. 얘를 계산해 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8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서 적분하면 그게 움직인 거리를 나타내는 식이 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정적분에서 나오는 속도와 거리에서는 요 세 가지가 포인트예요. 위치를 나타내는 것과 위치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것과 움직인 거리를 나타내는 거, 요 세 가지를 잘 이해하고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밑에 또 예로 나와 있는 걸로 한번 써볼게. 자, 만약에 2번처럼 0부터 2까지 위치의 변화량 이렇게 말했어.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재현아, 얼마부터 얼마까지? 0부터 2까지 VT를 그대로 뭐 해버리면 돼? 정적분 해버리면 돼. 그치? 고민할 필요 없어. 근데 0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 이렇게 됐을 때는 뭐가 이제 씌워진다, 재현아? 절대값이 씌워지죠. 근데 이제 절대값이 씌워지게 되면 우리가 계산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지지. 왜냐? 이제 요 그래프를 보고 계산해야 되니까. 자, 요 놈의 그래프를 이제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갖다 집어넣고 계산만 하면 되는데 얘 3번을 할 때는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자, 요 놈의 그래프가 지금 t-1, t-3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1, 여기가 3이야. 맞지? 근데 내가 0부터 2까지 절대값 적분하고 싶어. 그러면 0이 여기 있을 거야. 여기가 0일 거야. 0부터 2까지니까 0이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럼 보세요. 움직인 거리는 자, 여기하고 여기의 넓이를 각각 구해서 더해야지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야. 그치? 왜? 절대값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얘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뒤집어진 그래프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0부터 1까지는 원래 그래프 그대로 그냥 VT, DT 하면 되고
더하기 자 여기 1부터 2까지 요 부분은 이거 그냥 계산하면 음수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 붙여서 VT dt 1부터 2까지 요렇게 계산해야지 이게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다. 그치?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운 개념이 움직인 거리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234쪽으로 가서 자 이게 딱 보면은 뭐 계산은 그냥 하면 되는 거고 딱 봤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위치를 나타내는 식이 탁 떠올라줘야 돼요. 자 위치를 나타내는 식을 쓰려면 우선 출발점부터 윤호 출발점이 어디죠? 0이. 문제를 잘 읽어봐. 네, 2합니다. 2요? 아닙니다. 2가 어디죠 이게? 아, 1이요, 1. 그러니까 t가 0일 때 위치가 1입니다 라고 했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1이라는 지점에서 출발했어요 이런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위치를 계산할 때는 그 출발점 더하기 자 2초까지니까 여기도 뒤에다 뭐 해주면 되겠어 이제 그 인테그랄 0부터 0부터 2까지 2까지 VT. vt dt 맞죠? 이거 계산하면 이게 위치가 되는 거지. 그치? 출발점 여기 앞에다가 이거 출발점 적어준다는 거 요거만 조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1부터 3까지 위치의 변화량 이게 제일 쉬운 거라 그랬지. 형원아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 1부터 3까지 vt dt 이거 계산하면 끝. 그치? 맞죠? 자 근데 3번 움직인 거리를 계산할 때 조심해야 된다. 동미야 얘는 2번과 비교해 봤을 때 뭐가 붙어요? 뭐가 붙어요? 절대값이 붙죠. 절대값이 붙기 때문에 요거는 한 번에 계산할 수 없고 이 그래프를 그려서 구간을 나눠서 계산해야 된다. 요놈의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6으로 묶으면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니까요 1, 2네요. t-1, t-2 자,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1, 2 여기가 1, 여기가 2인데 우리는 1부터 3까지 하고 싶어. 1부터 3까지 그럼 1, 2, 3 여기까지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요 넓이와 요 넓이를 합쳐서 얼마입니까? 이게 질문이죠. 많이 동미야? 그럼 일단 식으로 먼저 한번 불러줘. 여기의 넓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뭘까? 1부터 2까지. 근데 이 그래프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x축보다 아래 내려와 있잖아. 그럼 넓이를 구하고자 하면 뭘 붙여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야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요렇게 써주면 저게 빨간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고 자 거기다가 플러스 초록 부분의 넓이 뭐라고 써야 돼? 2부터 3까지 그대로 그치? 원래식 그대로 넣고 거기다가 뭐 해주면 돼? 이거 DT인데 그대로 DT 해주면 되죠. 그쵸? 그쵸? 자 근데 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실제 계산할 때는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요 부분은 이렇게 할 필요 없죠. 그치? 요거는 6분의 공식으로 계산하면 되고 요것만 정적분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치? 그렇게 해서 합쳐주면 그게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다. 맞죠?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이 포인트니까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 중에 227번 있죠? 방금 설명한 거랑 똑같아요. 요거 한번 계산해서 답 찾아봅시다. 227번에 1, 2, 3번 해보자. 먼저 식으로 딱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서 답까지 딱 찾고 해봅시다. 아 이러기냐 진짜? 그럼 식이라도 불러줘. 운동 방향 바꾸는 거?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봐봐. 자 이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도는 게 운동 방향 바꾸는 거잖아. 내가 만약에 1로 가는 거를 플러스 방향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바꾸면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야. 뭐가?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거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게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야. 근데 지금 속도를 나타내는 식이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6이죠. 그럼 생각해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바꿀 때 순간적으로 속도가 몇일까?
1로 가다가 이렇게 도는 그 순간 속도가 0이겠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0 되는 순간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야.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고 하는 건. 그래서 요거가 0입니다 하면은 부호 한번 바꿔가지고 인수분해 해주면 2, 3의 마이너스 플러스 t는 2 또는 마이너스 3인데 시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은 언제인 거야? t가 2일 때죠. 자, 그러면 이제 1번 어떻게 풀어야 돼? 응? 출발점이 어디죠? 0이죠, 0. 그쵸? 그러면 일단 위치를 구할 거니까 출발점 플러스, 자,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vt dt. 맞아요. 이 식이 딱 떠올라야 돼. 얘 계산해보면 얼마 나오니 얘들아? 3분의 22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3분의 22. 자, 그 다음에 2번 t가 0에서 3까지 위치의 변화량. 이거는 뭐야, 민영아? 그죠? 그냥 0부터 3까지 vt dt 해버리면 되지. 요거 계산하면 얼마 하게? 얼마? 2분의 9. 맞아요. 2분의 9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을 잘하면 되죠. 3번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요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데, 요 녀석은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t-2, t 플러스 3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3과 2에서 만나고 위로 볼록이죠. 마이너스 3과 2에서 만나고 위로 볼록. 근데 0부터 3까지죠. 그럼 0이면은 여기쯤 있을 거 아니야, 그치? 0부터 3까지니까 요렇게, 그치? 그러면 요 영역과 요 영역을 각각 구해서 더하는 거잖아. 맞아, 민영아? 자, 식으로 한번 불러줘봐. 그럼 요 빨간 영역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야 돼?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vt dt 그대로 하면 되고, 플러스 초록색 부분은 2부터 3까지. 그렇게 할 거면 뭐하러 갈랐어, 둘이? 그렇게 할 거면 한 번 해야지. 그렇지. 이거는 아래 내려와 있잖아. 아래 내려와 있는 영역은 그냥 적분하면 음수 나온다고, 민영아. 그치? 근데 이거는 넓이를 구해줘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계산하는 게 맞죠. 자, 이거 해보면 수호야 얼마 나왔어? 계산했니, 수호야? 답 나와서 한영이? 예. 어떤 거? 적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인테그랄 안 씌우시고 인테그랄 안 씌우고? 네. 인테그랄 안 씌우고 움직인 거리를 구한다고요? 네가 생각하는 식이 뭔데? 거리는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죠? 잘못 맞죠? 시윤이 계산했니 이거? 계산한 사람 민정이 했니? 얼마 나왔어? 그렇죠. 6분의 61 맞죠? 요렇게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235쪽으로 가서, 자, 요거는 우리 앞에 미분에서 나왔던 유형이기도 한데, 상하 운동, 그러니까 물체를 이제 위로 던진 거죠, 위로. 그래서 왼쪽 페이지는 좌우로 움직이는 거였고 얘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다. 그것만 달라졌고요. 개념은 똑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속도를 나타내는 식이 나왔죠. 이게 속도식이고, 꼭 챙겨서 봐야 될 것은 지상 10m의 높이에서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출발점이 10인 거예요, 그죠? 출발점이 10인 거. 그러면 발사 후 5초가 지났을 때의 높이, 요거를 이제 식으로 표현하려면 동미가 한번 해볼까? 이 높이는 방금 전까지 우리가 위치라고 표현했던 것과 마찬가지야. 그러면은 아까 위치 구할 때 맨 앞에 출발점을 넣어줬잖아. 그럼 이번에는 출발점을 뭐라고 봐야 돼?
10 그죠?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그러면 10 플러스 뭐라고 해야 될까? 인테그랄 0부터 몇 초에서의 위치예요? 5까지죠? 5초 여기까지 VT dt 이렇게 요 계산하면은 5초 후에 높이가 나오겠죠? 많이 동미야? 그러면 2번은 어떻게 써야 돼?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이게 아까 전에 민영이가 물어봤던 무슨 순간이랑 같은 걸까?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지. 그치? 생각해봐야 되라. 물체를 위로 던졌는데 최고 높이에 도달하면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치? 그게 결국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랑 같은 개념이죠. 그죠? 그러니까 최고 높이에 도달했어요 라는 건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30-10t 요게 속도니까 요게 0이 되는 순간이면 t 값이 3이겠네.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3초가 됐을 때 최고 높이에 도달을 했거든. 그러면 동미가 해보자. 그 순간의 지상으로부터의 높이 이게 궁금해. 그럼 얘는 어떻게 써야 될까? 그쵸? 이번에도 높이를 구하는 거니까 10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VT dt 맞아. 이렇게 좀 끝나는 거예요. 그쵸? 잘했고 그 다음에 발사 후 5초 동안 움직인 거리다. 자, 거리는 시윤아 5초 동안 거리니까 일단 뭐라고 쓸 수 있을까? 0부터 5까지 그냥 VT dt 하면 안 되죠. 거리니까 어떻게 써야 돼? 그치, 절대값 VT dt. 일단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이제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VT의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지. 그치? 자, VT의 그래프가 아주 간단해요. 1차 함수거든요. 1차 함수. 재현아, 요 1차 함수 그릴 수 있죠? Y절편이 어디? 30. X절편이 어디? 3. 그럼 여기서 쭉 내려오겠네. 쭉 내려오겠죠. 그쵸? 쭉 내려서 이렇게 가는 함수가 VT의 그래프야. 근데 우리는 VT에다가 절대값을 씌우고 싶지. 그러면은 뭐 직선이니까 절대값 씌우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여기까지 2까지 이렇게 잘라서 결국 여기 넓이하고 여기 넓이하고 여기 넓이를 어떻게 하면 돼? 더하면 얘가 되는 거죠. 근데 저렇게 그래프도 다 그려놨는데 저거 정적분으로 하는 게 편할까요? 그냥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게 편할까요? 당연히 삼각형 넓이가 편해요. 그죠? 지금 왼쪽의 삼각형 같은 경우는 3하고 30이니까 넓이 그냥 보이지. 정관하기 넓이 얼마야? 45겠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가 이제 2가 아니라 5죠. 5. 그쵸? 0부터 5까지니까.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지금 2라는 거였습니다. 요 길이가 2. 그럼 요 길이가 2면은 옆에 있는 요거하고 닮음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2면은 여기는 얼마겠어요? 20이겠지. 20. 그지? 요거를 3분의 2로 줄여놓은 거니까 20이겠지. 그럼 얘 넓이는 얼마예요? 20이네. 그치? 그래서 우리는 45와 20 이 두 개 더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65 이렇게 움직인 거리를 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정적분을 할 거지만 1차 함수잖아. 1차 함수는 그래프 그려봤을 때 그냥 넓이를 구해버리는 것이 더 편한 경우가 많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36페이지에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는데 요런 그래프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물체의 운동이 어느 정도 감이 잡혀야 되거든. 자, 저 그래프를 보면 맨날 물어보는 게 저 물체는 언제 운동 방향을 바꿨나요? 3에서 응? X가 3일 때 운동 방향을 바꿨나요? 2일 때하고 5일 때 바꾼 거예요. 요 그래프는 VT 그래프잖아. 계속 말했죠.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V가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요 그래프를 볼 때는 여기까지는 부호가 플러스였는데 여기서 마이너스로 넘어갔다 여기서 플러스로 다시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은 요 지점과 요 지점 이 두 지점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 거고요. 2초가 되기 전까지는 양의 방향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양의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을 했느냐? 그것은 이 부분에 뭘 구해버리면 될까? 넓이가 바로 양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는 딱 봐도 보이잖아. 2 나누기 2니까 2잖아. 그치? 얘는 일단 출발 땅 한 다음에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을 갔어. 2초 동안. 그리고 나서 자, 요 부분의 넓이도 2인가요? 이렇게 넓이도 2죠. 맞죠? 그러니까 얘는 2초가 딱 되는 순간 음의 방향으로 돌아서 가지고 음의 방향으로 또 이만큼을 왔어. 그리고 5초가 되는 순간 다시 양의 방향으로 돌아서 가지고 요만큼 갔는데 이게 얼마냐면 2분의 1만큼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체의 운동을 단순하게 얘기해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원점에서 출발해가지고 처음에 땅 출발해가지고 이만큼 오른쪽으로 갔어. 이만큼. 근데 이게 몇 초 동안 간 거냐면 2초 동안 간 거야. 처음 2초 동안 여기까지 왔어. 그랬다가 요 지점에서 휙 돌아가지고 음의 방향으로 다시 이만큼을 왔어요.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을 왔어요. 그러면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을 와가지고 요 순간에 원점에 다시 왔겠죠. 이렇게 왔겠죠, 그렇죠? 이제 요게 또 이만큼을 왔고, 요거는 3초 동안 왔네요, 그렇죠? 3초 동안. 이제 2부터 5까지니까. 그 다음에 다시 요 지점에서 양의 방향으로 바꿔가지고 조금 간 거야. 양의 방향으로 조금, 이만큼 해가지고 양의 방향으로 조금, 이만큼 해가지고 여기서 멈춘 거죠. 여기서 딱 멈추어서 끝난 겁니다. 요게 마지막 1초 동안. 그러니까 움직인 거리는 2분의 1이고요. 1초 동안 요만큼을 다시 돌아왔구나. 이렇게 이 물체의 운동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각 t가 6일 때 점피의 위치. 6일 때라고 하는 건 이 모든 운동이 다 끝났을 때잖아. 그럼 어디야? 여기 아니야? 여기? 요거는 그냥 0에서 오른쪽으로 2분의 1만큼 가서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체의 위치는 얼마다? 2분의 1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걸 우리가 방금 앞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써보면 이 6에서의 점피의 위치를 우리는 이렇게 배웠잖아. 출발점 더하기 0부터 6까지 VT, DT 이렇게 배웠잖아. 그죠? 그럼 이 계산을 다 했을 때 2분의 1이 나온다는 게 이해되니? 요 계산은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은 플러스 2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나온 거야, 이거? 그냥 정적분했다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나온 거잖아. 그리고 끝에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나온 거니까 이거 다 계산하면은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도 2분의 1인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출발 후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 그때가 윤호야 언제라고? 2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꿀 때는 언제? 5일 때. 그 사이에 움직인 거리죠. 그럼 당연히 얼마겠어?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움직인 거리니까 이 부분의 넓이잖아. 그치? 그래서 얼마다? 2다. 그치? 2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만 이해하면은 별다른 계산 없이 풀 수 있는 유형이에요. 밑에 그러면 230번 한번 해봅시다. 계산할 거 별로 없어. 거기 보이는 그 조그만한 도형들의 넓이만 딱딱딱 써놓고 그 넓이를 이용해서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너 뭐 이번 기말고사만 보고 뭐 그만 살 거야? 어? 수능은 안 볼 거야? 그 뭐 뒤에 3페이지 나가는데 계속 시험범위 아니라고요. 어? 시험범위 발표되기 전에 끝내버렸어야 되는데요. 여기 시험범위 아니에요. 네, 여기 적분의 여기 부분은 호원은 시험범위 안 들어간대요. 유나야, 여기 넓이가 얼마야? 1이죠. 여기는 얼마야? 2고 여기는 얼마야? 2지. 근데 지금 얘네는 요렇게 합쳐가지고 요렇게가 다 지금 어떤 부호를 갖고 있어? 플러스 부호를 갖고 있지. 그러니까 이 물체는 출발한 다음에 0초부터 4초까지 계속 어느 방향으로 움직인 거야?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죠? 얼만큼을 움직인 거야?
시간이 4인 거고요. 움직인 거리는 5인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 땅 한 다음에 이쪽으로 5만큼 갔어. 그 다음에 4초가 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그 순간 이 0이었다는 거 무슨 말이야? 이 물체가? 뭘 바꿨어? 이렇게 가다가 양의 방향으로 가다가 여기서 지금 부호가 음으로 돌아섰잖아. 이렇게 가다가 4초 동안은 이렇게 가고 있다가 4초가 땅 되는 순간 이렇게 돌아선 거죠. 돌아서 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얼만큼 왔나? 요 넓이만큼 온 거야. 요 넓이만큼. 요 넓이가 얼만데? 넓이는 2분의 1. 넓이는 2분의 1. 그치? 그러니까 양의 방향으로 5만큼 가고 마지막에 음의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돌아온 거죠. 그럼 이 녀석의 5초에서의 위치는 뭐라 그래야 돼? 그걸 뭘 계산해봐야 돼. 내가 여기서 이쪽으로 5m를 갔어. 5m를 가고 여기서 딱 돌아가지고 0.5m를 돌아왔단 말이야. 그럼 내 위치는 어디예요? 이게 수직선이야. 저기가 0이고 이쪽으로 양의 방향이야. 나는 어디 위치에 서 있는 거야 지금? 자, 여기가 0이야. 내가 이쪽으로 5m를 갔어요. 5m를 가고 다시 뒤로 돌아가지고 딱 돌아가지고 0.5m 딱 왔어요. 내 위치가 어디야 그럼? 4.5잖아. 4.5. 그게 위치죠. 5초가 되는 그 순간에 이 물체의 위치는 4.5m인 거야. 2분의 9m인 거야. 이거를 우리가 2분의 9인 거죠. 적분식으로 따지면 위치를 나타내는 거니까 원점 출발했으니까 0 플러스 0부터 5까지 vt dt 요 개념이잖아. 근데 이걸 계산하면 요거는 양이니까 그대로 플러스 5로 나오겠지만 얘는 음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결국 5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돼가지고 2분의 9가 되고 그게 위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운동 방향을 바꿀 때가 몇 초였죠? 4초. 그 4초가 될 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얼마죠? 5지. 그죠? 그 2번 답은 5인 거고. 0부터 5까지 움직인 거리라고 하는 건 움직인 거리. 내가 이쪽으로 얼만큼 움직였어? 5만큼. 반대로 얼만큼 움직였어? 0.5만큼 움직였지. 근데 움직인 거리는 무조건 다 절대값의 개념이니까 움직인 거리는 5에다가 2분의 1을 어떻게 해야 돼? 뭐야 그럼 3번 답이? 그렇죠. 이거는 요 넓이와 요 넓이를 그대로 합쳐버리는 거니까 2분의 11이 움직인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숙제는 끝까지입니다. 개념 원리도 끝까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 연습 문제 스텝 1까지만 하기로 했으니까 237이네요. 237. 그 다음에 RPM은 136 해가지고 끝까지 끝내버리는 것이 이번 주 목표. 그리고 내려가면은 그 1일 20제 있을 거예요. 그거 하시고 그 다음에 교재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